혹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최근에 고사님 최근이죠. 뭐 1년도 안 됐으니까 고사님 말씀해주신 방법론이랄까 뭐 그거를 생활 속에 실천하려고 하고 하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좀 많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이게 진짜 불교구나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뭐 특별히 제가 뭐 괴롭다거나 뭐 엄청나게 궁금하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좋아요. 그러면은 네. 자, 일상생활에 네. 가령 소위 뭐 수행이랄까 네. 그런 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거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느껴지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를 그때그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아는 마음, 인식하는 그 상태를 유지한달까요? 아니면 그 상태로 돌아갈 문득 이제 어떤 생각을 막 하다가도 깜짝 놀래가지고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또 길을 걸을 때에도 내가 길을 걷고 있구나. 그러므로 느끼는 저를 알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이나 그런 것들에 사로잡혔다가 다시 이쪽에 왔다가 깨어났다가 다시 또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물 밖에 나왔다가 그런 게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화하는 것은 네. 잘못된 견해를 사람들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네. 대부분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요. 근데 그것이 착각인 줄 모르는 거죠. 네. 네, 그러고 살아가요. 그래서 대화는 당연히 맞다라고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그것이 맞지 않을 수 있다.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한번 돌이켜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화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대화가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가령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중도 또는 팔정도라고 하는 어떤 이 도라 이름하는 이런 경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견해가 없으면은. 네. 그런데 이 잘못된 견해가 사실 없으면은 도라는 것이 도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저절로 되어져서 그러면은 이 가령 분명한 이해와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견해로 인한 괴로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삶에서. 즉, 그렇게 되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에서 그런 분명한 이해와 그리고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대화를 많이 하지만 이 대화는 잘못된 견해를 잘못됐다는 것을 자각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럼으로써 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함이지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굳이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일상삶은 도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상태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가 없을 때는 도라 이름하는 경험 상태인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점검이 가령 내가 어떤 이 알아진다라고 느껴진다라는 하는 그런 상태가 어떻게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냐? 네. 그러면은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견해 속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노력을 한다. 물론 말의 표현이 선지님의 말의 표현이 정확하게 노력한다고 해서 정말 하는 노력인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일어나는
경험되는 어떤 것에 대한 단지 표현이 노력인가? 네. 그것은 그 대화만으로 가지고는 분명하진 않지만은 네. 문제는 뭔가 유지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한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 상태라면은 네. 그것은 바른 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데는 반드시 나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의 상태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인식의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검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문득 또 생각에 빠졌구나 또는 생각에 머물렀구나 라는 자각이 일어나요. 이 자각, 일어남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빠짐으로 벗어나줘요. 그래서 빠져있는 것을 내가 노력으로서 빠져나올 수는 없어요. 네. 빠져있을 때는 빠져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빠져있으라는 자각이 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빠져있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야기해 본다는 것은 무의미해요. 그래서 항상 내가 또 빠져있었구나 라는 자각이 일어나면은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뭔가 빠져있을 때는 항상 한다라고 하는 상태, 생각을 한다, 뭔가를 유지하려고 한다, 뭔가를 노력한다라고 하는 이런 온통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한다와 반대되는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한다, 안 하려고 한다. 한다나 안 하려고 한다나 이걸 하려고 한다, 안 하려고 한다 똑같은 거예요. 뒤에 한다 똑같은 거죠. 안 하려고 한다도 노력이죠. 그래요. 그래서 하려고 하거나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생각에 머무르는 상태예요. 이 생각에는 당연히 나라고 하는 그 관념, 그 생각이 당연히 기반이 돼 있어요. 그 부분에서요. 예.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의 형태로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더라도 어떤 의도나 애씀, 그러니까 어떤 센텐스, 문장의 형태로 머릿속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어떤 좀 전에 말씀하신 한다, 애씀, 의도, 노력 이런 것들도 관념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세요. 가령 우리가 내가 한다 안 한다를 사람들이 내가 한다 안 한다 이런 말 잘 안 하죠. 네. 이 동네 사람들도 이 동네 노인들도 그냥 내가 노력해 어떻게 되려고 해 그러려고 해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어 막 온갖 머리를 찢어서 생각을 하고 있으라고 그러지 내가 있다 없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당연히 기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내가 있다라는 생각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기반처럼 호미질을 하면서도 나는 호미질을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진 않죠. 근데 당연히 내가 하는 호미질이지라고 느끼고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는 네. 당연히 나라고 하는 관념이 기반되고 있어요.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항상 기반되는 것은 아니에요. 경험되는 그때마다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을 나라는 의식을 뭐라고 그러냐. 대승에서는 말라식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자, 말라식은 뭐예요? 그것도 일어나고 사라져. 그러니까 뭔가 경험되는 이 순간에, 들림이 있으면은, 들림이 있죠? 들림이 있으면 들림이 있으니까 또 들림이라는 알미, 알아지는 알미 또 작용이 돼요. 이 알미 작용될 때, 이제 생각도 작용되고 의도도 작용되고 이렇게 작용돼요. 요때 요 안과 함께 작용되는 이 생각에 나라는 생각이 작용되고 있는 건데 프레임이 있을 수 있죠. 네. 나라는 주체에 저 주체가 나한테 어떤 신호를 보낸다라는 그런 어떤 풍경이랄까 어떤 구조에 대한 어떤 전제 같은 그런 게 있겠죠.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해석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저 주체가 나라는 주체한테 이러한 신호와 의미를 보내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일어나는 것이겠죠. 예. 자, 어쨌든 그 순간에 나라는 것이 작용되지 나라는 것이 항상 기반되어 있는 그 나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나이에서 들리고 그 나이에서 또 알미 작용되는 게 아니에요. 응? 이걸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그게 일종의 상견인 거죠. 마하리시 때 강의 때 말씀하신. 이제 그 마하리시는 요 나라고 하는 요것은 그러니까 요렇게 느껴져도 요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뒤에 알아지는 요 들림이 있으니까 들림이 알아지는 보임이 있으니까 보임이 알아지는 뒤의 알미 향상한다라고 그러고 그걸 참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다 생각과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내용적으로 인식되는 그 내용은 생각이라고 하는 이 작용의 효과지 알미라고 하는 작용 효과가 아닌 거예요. 알면 정말 그냥 백지화 스크린과 같고 그냥 그거는 아무 그게 아닌 거예요. 단지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냥 순수한 알미야. 내용이 없는 알미야. 물론 당연히 앞에 암도 그래요. 오로지 내용이란 것은 두 번째 알미 작용될 때 함께 일어나는 이 생각에 의해서만 돼요. 그런데 요 두 번째 일어나는 알에 함께 작용되는 생각, 요 생각에 나라는 것이 이때마다 작용돼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것도 그때마다 작용되지 항상 기반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용이 없는 식이라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아니 식은 원래 내용이 없는 작용을 식이라 이름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용이 없이 식만 있을 수도 있나요? 우선 이 안식, 이식이라고 하는 이건 내용이 없는 식만 있어요. 네, 이렇게 뭐 보이는 게 있는 거죠. 귀는 내용이 없는 식만 있어요. 귀는. 고막에는 요 떨림 요것만 있어요. 이런 감각은 내용이 없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걸 마루라고 생각할 때는 내용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요 경험을 믿고 난 다음에 마루라는 것이 일어나지. 경험되는 이 순간 이 경험되는 이 차례 아예 마루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느낌으로는. 그래서 나라는 것도 근데 꼭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매 경험 때마다 작용되니까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마다 그것이 작용되고 들을 때마다 작용되는 거예요. 항상 들림이라는 이 알미 있으면 이 알미 알아지는 이 알미 바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거의 동시에 작용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간격을 알아차릴 수 없게 작용되다 보니까 그 나라는 생각이 요 때 일어나는 건데 같이 일어나는 건데 이것이 하도 빨리빨리 일어나니까 이 나라는 생각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가령 대부분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인식 속에 살고 있죠.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시는 이건 가짜나다 이런 거예요. 보는 놈, 내가 본다라고 하면서 동네상 가도 내가 본다라고 말을 해도 본다 당연히 내가라는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그건 당연히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볼 때마다 내가 본다 그러고 나라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조금 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그건 황송하고 나라는 것이 그냥 매번 그렇게 작용되고 있고 그것이 눈치채지 않게 계속 작용되고 해서 항상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항상 나라는 것 같은. 거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냥 그대로라는 게 저는 그런 내용이 없는 식의 상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내용이 없는 식의 상태다 이러면은 이게 참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돼요. 내용이 없는 식의 상태가 항상 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아니네요. 말이 안 돼요. 항상 하든 안 하든 가령 참나의 상태가 된다면은 바로 그 참나 자리, 그 바로 내용이 없는 식의 자리,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그냥 그대로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알아지는 그대로라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응? 자, 그래서 왜 그 자리, 아는 자리, 참나 자리라고 이야기하느냐? 기본적으로 이것은 항상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알아지는 그대로라는 중도에는 큰 자리라는 게 없어요. 네. 근데 봐요. 이 내용이 없는 식의 상태, 식의 자리라면 그 식이 항상 하다라는 것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은 자리가 있을 수가 없죠.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어디에 그 자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것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어때요? 그것도 경험만 있는 거예요. 그것도 경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한 자리가 있다. 그 자리, 그러니까 순수한 내용이 없는 알의 자리라고 하는 것도 이 알의 자리가 항상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다. 그거와 나가 동일시되기 때문에 그 자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이것이 있으면 반드시 또 나가 있어요. 네. 나가 요거와 동일시되든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무는 나가 또 있든 반드시 그게 요게 없으면은 자리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고 항상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유지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지는 그대로라는 것은 유지도 아니고 항상도 아니고 자리도 아니 그런 시공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없는 식 또는 그 참나 자리라는 거를 거사님 말씀으로 다시 해석하면은 그것도 결국은 그때그때마다 일어나고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요. 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자리 그러면 거기에는 이 동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이 마을시가 이야기하는 또는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가짜 나의 상태, 가짜 나가 사실이고 진짜라고 하는 그런 상태의 삶이죠. 그래서 당연히 듣는 내가 있어요. 듣는 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듣는다 하지 않아도 그런 말을 일상생활에 전혀 쓰지 않아도 그게 당연히 그렇다는 기반에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걸 인식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하리시나 힌두교에서는 이건 가짜나다 그러죠? 자, 듣는 나, 이건 가짜나야. 사실이 아니야. 실제가 아니야. 실제가 아니야. 그러죠? 그러면은, 이런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스크린처럼 알아지는, 바탕처럼 알아지는, 그냥, 입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주 만물 만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입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그 기반이 되는 허공, 바탕이 되는 허공과 같은, 그러한 알미 참나다는 거예요. 그러한 알미. 그러니까 그 알미, 요때는 여기는 뭐예요? 에고는 뭐예요? 보는 나, 보는 알미죠. 보이는 안, 보는 안, 듣는 안. 요걸 진짜 나라고 하고 있는데 요건 가짜 나라는 거고 여러함이 알아지는 그 알미 참나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요 나에서 요 나 바뀌었을 뿐이야. 요 나에서 요 나 바뀌었을 뿐이야. 끊임없이 뒤로 회귀해서 계속 그 아가 계속 무한대로 계속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나라고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자리가 있고 유지가 있고 여기와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되면 바탕 자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합일이 해야 된다? 나라고 하는 이것이 이 자체가 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나가 어떻게 돼요? 요 알므로 사라짐으로써 하나가 돼서 요 가짜 나라고 하는 이 알은 소스로 돌아가서 근원으로 돌아가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참나하고 합일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논리 구조예요. 이런 논리 구조예요. 응? 자, 그런데 이때나 또한 나라는 그런 인식이 매 경험마다 작용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작용되는 것이 알아지지 않는 상태 같아요. 사실은 나라는 그 관념은 매 알미 작용될 때마다 작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해져 가지고
사실 그것이 작용되는 줄도 몰라요. 그냥 그 자체 하나가 동시가 돼버린 상태. 동시가 돼버린 상태. 그러니까 그런 착각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만이 항상 유진이 또는 노력이니 라는 거예요. 물론 점검이라는 것 또한 하는 점검은 바로 이거 똑같아요. 이거 똑같아요. 이런 것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앞에 암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뒤에 생각과 함께 일어나는 의도와 함께 일어나는 이 암도 일어났다 사라져.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래 힌두교라든가 뭐 참나하는 사람은 뒤에 알의 자리에 머물러야 돼. 뒤에 알의 자리 자체가 돼야 돼. 근데 부처님은 어느 자리도 없어. 이것도 알아질 뿐이고 이것도 알아질 뿐이야. 그러니까 어떤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 없어. 뭔가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없어. 내용이 없는 알의 상태 이런 것도 없어. 왜?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사라지는데 그냥 함께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이런 것은 이 알의 작용으로 인해서 그냥 알아지는 거고 이 알 상태에서 하면 알아지지 않아. 응? 그러니까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야. 요게 주체도 아니고 요것도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고 어디 머무야 될 곳이 하나도 없어. 요것도 일어나서 사라져 요것도 일어나서 사라져. 단지 이러한 이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 이해에 의해서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벗어나지는 것일 뿐이야. 응? 이때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어떤 존재가, 무지한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착각이야. 그 순간의 착각 소일 뿐이야. 착각일 뿐이야. 속에 뭐가 있는 게 아니야. 그 순간의 착각 상태의 인식이야, 그냥. 작용이죠. 그 이벤트고요. 사건이. 그래요. 자, 그러니 다시 그러면 수행이라는 뭔가? 수행이라는 뭔가라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알아지는 그대로인데, 자, 어떤 주체에도 상징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상태가 되려고 노력을 한다, 어떤 상태인지 점검을 한다, 또는 어떤 자리에 있으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미 어떠한 각자의 존재든, 이 에고든, 진화든, 바로 그러한 관념 속의 일인 것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수행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떤 실체를 가지고서 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엉뚱한 방향으로 이미 빠진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수행에서 맨날, 팔정도에도, 중도를 다시 설명하신 그 팔정도에도 바른 노력이 있어요. 자, 그럼 바른 노력이란 뭔가? 바른 노력이란 뭔가? 라는 거예요. 그 바른 노력은 역시, 중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체가 상징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무아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바른 노력도 그와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 이름이 노력이라는 거예요. 단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데 그건 어떤 거냐면은 빠져 있었네라고 하는 이 자각이 있으니 이제 뭔가를 알려고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이전에는 뭐예요? 경험자의 상태였어요. 행위자의 상태였어요. 그것이 시작되니까 바로 행위 상태고 경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경험만 있는 상태, 행위만 있는 상태는 그 착각 상태는 행위자가 있는 상태고 경험자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는 자각이 있음으로써 이 자각에 의해서 이제 자가 빠지고 경험만 있고 행위만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요때 요 자각이 있는 요것을 이름해서 이런 자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것이 더 자주 일어나고 아니고에 따라서 이것을 노력이다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이것을 점검이다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작용에 대한 이름이에요. 작용에 대한 이름. 그러니까 그런 작용은 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이런 들리는 경험에 의해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거기 대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이 자각에 의해서 또 빠졌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그러면 바로 알아지는 이런 상태가 돼요. 자, 점검하는 건 달라요. 봐요. 점검함으로써 사람들이 제가 맨날 바른 노력은 바로 깨어있는 점검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점검을 또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 점검하는 점검. 그러면 역시 똑같은 상태예요. 똑같이 가짜 나든 진짜 나든이라고 하는 나가는 이 착각 속의 상태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용되는 그것을 점검이라 이름하죠. 그러니까 그 점검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왜? 동네 사람들은 나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뭐 좀 더 그럼 매번 생각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야, 진짜 네가 있냐, 네가 듣냐라고 하는 것은 진짜 좀 이상한데? 라고 함으로 해서 또 빠졌을 때라 이런 소리가 들림으로써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대화를 통해서 또 빠졌었구나라고 하는 이 순간 바로 알아진다라고 하는 알아짐이라고 하는 문득 한다라는 상태하고 그냥 알아진다라고 하는 알아짐이라고 하는 요 경험에 대한 느낌이 달라요. 바로 이렇게 꼭 모두가 바뀐 것 같은 이런 상태가 돼요. 모두를 바꾼 게 아니. 그런 그냥 경험만 있는 이 경험과 한다라고 하는 이 나의 관념이 기반된 나라는 관념 속의 경험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뭔가 새로운 경험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은 이 생각의 사실이라는 어떻게 보면 착각 속의 경험과 착각이 없는 그냥 경험 그 자체인 경우의 이 차이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점검은 바로 이런 대화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사실은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없죠? 행위사가 없는 경험 상태가 문득 되어지는데 이렇게 바뀌는 요 순간 그 자각이 일어나는 요 순간 요걸 점검이라 이름하고 요것은 노력이라 이름해요. 바른 노력이라 이름해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이 노력인 거고 이름이 점검인 거예요. 그것도 그냥 되어지는 거죠. 그래요. 왜 근데 그럼 이름을 왜 붙이냐? 이름을 붙여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놓지 않으면은 그 순간을 또 자각하지를 못해요. 자각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또 평소에 하는 대로 또 그냥 하는 쪽으로 하고 또 점검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로 굳이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제 문제가 알아지면은 이제 일어나는 것이 알아져요. 그래, 내가 한다라는 상태면은, 유지하려고 하는 상태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찾고 있는 어떤 상태가 만들어진 것 같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알아지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호흡이 알아져요. 호흡과 함께 알아져요. 왜? 호흡은 없을 때가 없으니까. 없을 때가 없어요. 그래서 호흡을 하죠. 이제 뭔가 하려고 하고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노력하고 이럴 때는 호흡이요. 지금 말씀하신 게요. 아까 같이 식사했을 때 저는 어떤 경험이었냐면 그 에어프라이 된 걸 먹으면은 그 맛이 알아지고 그 맛을 제가 느낀다는 걸 제가 그 순간에 알았고요. 그 다음에 순간 제가 어떤 다른 잡생각을 또 했는데 그 잡생각이 또 그 순간에 알아졌고요. 그래서 그게 계속 불연속적인 것이 계속 이렇게 불연속적인 경험들이 계속 그냥 쭉쭉쭉쭉쭉 이렇게 뒤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호흡이 알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불연속적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은 다시 어떤 생각의 일어나는 것인 거예요. 지금 와서 그거를 돌이켜서 해석해 보니까 불연속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불연속이할 때는 여전히 그런 경험을 계속하고 있는 이전의 경험, 이후의 경험, 과정의 경험을 지켜보는 나라고 하는 그런 관념 기반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연속이라는 것은 없어요. 연속이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불연속적이다. 제가 그거를 경험할 때 뭐 밥을 먹고 그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또 순간적으로 또 뭐 세종에 갔다가 생각을 하고 근데 그 경험을 하면서 제가 그걸 해석하진 않았거든요. 아 불연속적으로 이게 일어나네? 그런 해석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그 당시에. 그러면 그거는 제대로 하는 경험인가요? 그러니까 그래요. 모든 경험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그런 경험이라면은 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령 어떤 대화 속에서 누군가가 뭐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 한, 가령 그러한 경험 상태, 행위자가 없는, 경험자가 없는 그냥 경험 상태라면은 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요. 스스로 생각이 되질 않아요. 그런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항상 경험자라고 하는 이것이 있을 때만 그러니까 그것이 일어나요. 그거를 경험 불연속이다 연속이다라고 평가하는 지금의 마인드는 주체가 있는 거겠죠. 아니 단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라고 하는 그냥 그 경험이 나오는 것일 뿐이면은 역시 주체가 없는데 가령 그것이 맞다 또는 그것이 어떻다라고 지금 이 순간 그것을 뭔가 해석하거나 판단하고 있다면은 지금 이 순간 나라고 하는 것이 작용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래서 근데 이게 대화를 할 때는 약간 그 모드가 돼야지 대화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 예, 아니 뭐 대화도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작용되는 걸 이름에서 대화를 하는 거죠. 근데 대화를 할 때는 어떤 그 이렇게 약간 그 뭐가 이렇게 생각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옛날 아니 분석은 누가 해요? 분석은 뭐가 해요? 예,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 저 생각이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 말이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예요. 역시 내가 분석하고 내가 말한다 라고 한다면은 그건 또 나라는 관념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대화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이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라는 것도 나오는 것이 알아져요. 그죠? 한다는 상태가 아니라 역시 이것도 그냥 경험의 상태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주거니 오거니 갔거니 여서 일어나고 거서 일어나고 이런 상태를 대화라 이름하는 거지 대화는 하는 것이 대화가 아니에요. 그것 또한 뭔가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이름이 대화예요. 근데 유독 대화할 때는 이런 주체라는 착각에 좀 강하게 사로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령 어떤 그런 이 수행이다, 도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이해, 자각이 있게 되면은 이제 대화도 그렇지 않게 돼요. 대화도 전혀 대화할 때는 반드시 너는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논리 구조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상대와 주체와 객체를 전제하게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생각을 또 다른 생각을 헤아리게 되고 뭐 비교하게 되고 뭐 기억하게 되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은 다 똑같이 평상시와 똑같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인 거예요. 이런 자리라고 다르지 않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고 다르지 않아요. 그냥 혼자 숲속을 걷는다고 해서 다르지 않고 다른 사람 같이 이런다고 해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그런 이 경험일 뿐이에요. 경험 이치가 똑같아요. 경험 상태가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돼야지 맞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럼 다시 돌아가 보면 그래서 그런 자각이 나면 자 이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가 돼요. 알아지는 그대로가 같아요. 자, 알아지는 그대로가 된다면은 어떻게 된다 하면은 그냥 뭐 그 당시에는 크게 그것이 없어도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굳이 경험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이 대화 속에서 나오게 되면은 호흡과 함께 알아진다라고 표현되는 그러한 경험이 돼요. 그렇게 경험이 돼요. 그래서 바로 부처님이 중도를 말씀하시고 팔정도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무화경을 말씀하시고 도에 대해서 대전치경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지만은 실경험으로서의 수행 경전이 바로 아나빠나사티경이라고 하는 건데 아나빠나사티경 이 바로 호흡이 알아지는 경이죠. 근데 그냥 호흡이 알아지는 호흡에 집중하는 경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호흡과 함께 알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뭐든지 호흡과 함께 알아지는 거예요.
들림도 호흡과 함께, 생각도 호흡과 함께, 느낌도 호흡과 함께, 의도도 호흡과 함께. 자, 모든 것이 호흡과 함께 알아지는 것 같은 상태가 돼요. 이게 바로 그냥 아나파나사티경이. 이게 바로 실수행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의 경험 상태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돌아 일어나는 그런 경험 상태는. 네.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경우는 호흡과 함께 알려고 하는 건 아니어도 그냥 평상시에 항상 호흡과 함께 알아지는 그런 상태예요. 그냥. 그럼 그 아나파나사티에 나오는 그 내용이 어떤 테크닉이나 전혀 아니에요. 취해야 될 그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어떤 증거 같은 건 그래요.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요. 네.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렇더라라고 말씀해요. 부처님은 자기 자신의 당신의 경험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중도란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중도가 일어나는 상태는 이렇더라라는 말씀이고 아나파나사티경은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도라고 하는 상태는 요렇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렇다라는 말씀이지 요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 알아들으면은 이제 아나파나사티경 호흡과 함께 알아지는 상태가 되려고 하거나 호흡과 함께 알려고 하거나 이러면은 바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좌선이지 않습니까? 좌선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호흡을 그러니까, 관찰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은 호흡을 관찰하면서 이제 이러면 벌써 전부 부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전부 부처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 뭐예요? 바로 그렇게 경험되는 상태가 돼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면 또 오겠나?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머뭄이 있다라고 하는, 머뭄이 있음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자각에 의해서 그냥 스스로 해결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당신이 왜 안 되는가를 이야기해 줄 뿐이야. 왜 안 되는가? 당신은 지금 머움이 있어. 생각에 머움이 있어. 또는 이런 관념이 작용되고 있어. 이런 착각 상태야. 그래라는 자각되는 순간 바로 그냥 알아지는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인 거예요. 선문답은. 수행문답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시작되면은 바로 호흡과 함께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 상태가 되어져요. 근데 만약 호흡과 함께 알아지는 경험 상태가 되려고 한다 이러면은 바로 돌아 일어나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뭐요? 바로 다시 가짜나가 됐든 뭐 진짜나가 됐든 나라는 또 착각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내가 그냥 그대로를 실천하는 수행자가 호흡이 현재 알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라고 주장하면 그건 제대로 된 그냥 그대로가 아닌 거라고. 그런데 어떤 특정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경우냐? 뒤에서 이 길을 걸고 있는데 빵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깜짝 놀라서 이 순간은 호흡이 알아지지 않아요. 왜? 그쪽에 관심이 일어나는 이 관심이라고 하는 정신작용에 의해서 그것만 알아준다라고 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되어져요. 의식이 집중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름해서 집중이라 이름해요. 근데 그래서 이런 상태를 또 집중이라 이름하는 거지. 집중하려고 하는 이것은 전부 기본적으로 착각 상태, 관념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을 관념 수행이라 이야기하는 거고 어떤 착각 상태 속에 그러니까 몰입되는 거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극적 집중이 아니고 수동적인 집중이네요. 그러니까 어떤 예. 근데 집중이 된 거네요. 근데 어쨌든 집중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집중이라고 하는 게 이 집중은 찰나 집중이 계속되는 집중이 아니야. 계속되는 집중은 바로 나라고 하는 이 관념 상태에서 어떤 뭔가 대상에 몰입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착각 상태에 온전한 착각 상태, 체면 상태 같은 그런 몰입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알아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데 이 집중이나 일어나는 정신작용은 찰나적인 거지 계속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모든 일어나고 살아가는 건 전부 다 찰나의 개념이야.
그래서 집중이라 하는 이 정신작용도 찰나멸이야. 그러니까 집중한다고 해서 계속된다? 이건 없어. 이거는 집중을 현상적인, 관념적으로 잘못 쓴 말이야. 네. 응? 잘못 쓴 말이야. 아니, 여기서. 카톡 하는 순간 거기에 탁탁 카톡 하고 집중. 될 수가 있죠? 될 수가 있죠? 그래요. 그래서 그 순간은 네. 호흡이 알아지지 않는 것 같은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 어떤 집중 또는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그 순간은. 네. 근데 그 다른 것이 평상시 그런 것이 없는 한은 호흡과 함께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다른 관심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근데 사실은 우리는 관심이 일어나는 경우는 삶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더구나 이런 수행체에서, 더구나 우리가 이 안에서는. 그래서 대부분은 함께 알아져요. 점점 관심이 줄어들게 돼요. 이제 관념이 관념인 줄 알아지면은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일어나지 않게 되어져 가요. 어떻게 관념에 잡혔을 때는 온갖 것에 관심이 일어나죠. 돈, 주식, 지나가는 여자, 건강에 좋은 식품들, 온갖 것에 관심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점점 그런 관심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헛되달까 아니면 비어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어쨌든 그것은 다 관념일 뿐임을 사실이 아닌 걸 알게 되고, 그것들이 다 왜 일어나는지 알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대부분의 삶이, 일상 삶이 호흡과 함께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냥 도라고 하는 상태는 그냥 이렇게 경험되는 거야. 경험돼. 라고 한 게 말씀하신 게 주님의 아나파나 사티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도록 노력해. 이렇게 되려고 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라고 하는 상태는 이렇게 경험되는 거야. 경험되더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되려고 하면은 그럼 바로 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에 빠지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수행 점검이라든가 또는 깨어있음 점검, 도의 점검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착각인지 자각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대로 뿐이야. 근데 이 모든 것은 그 다음에 경험은 모든 것은 뭐예요? 전부 사실은 불연속적인 경험들이겠다. 왜? 일어나다 사라지는 거예요. 전부 일어나다 사라지는 거니까. 그게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요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요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단지 요게 일어나니 요것도 일어나고 요게 사라지니 요것도 사라지고 하는 거지만 요건 다 별개들이지 연속선상이 아니다. 근데 거기서 갖다가 연속이 아니라고 경험한다면 그것 또한 또 생각 속이라는 거예요. 굳이 그런 말이 나와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그런 말이 나오지 않다면은 그냥 경험될 뿐인 거예요. 들였다가 보였다가 느껴졌다가 중구난방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지. 물론 거기는 엉망진창 이런 말도 없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뭔가 모순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것이 전혀 어떤 불편하다 이런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실제 수행에 대해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생각이 됐든 느낌이 됐든 자, 이 숨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그냥 함께 알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때요? 다른 것은 저 새소리는 일어났다가 또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개소리도 또 짖다가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호흡은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어디에 관심이 일어나지 않는 한 호흡과 함께 알아지나 삽니다. 근데 문득 또 호흡이 전혀 알아지지 않는다는 장애가 일어나는 이 순간 또 호흡이 알아지게 돼요. 그러면 이게 착각, 자각 이 경험을 통해서 특별한 관심이 없는 한은 일상에서 호흡과 함께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 상태가 되어서 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대개 아나빠나 사티 경은 이렇게 되려고 해요. 예. 참 아나빠나 사티 수행이라고 하는 대부분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대성에서 어디 서는 같은 데 가면 이런 말도 있어요. 아예 숨을 코끝에 달고 살아가야 돼. 예, 여기. 코끝에 달고 살아가야 돼. 왜? 저 달고 살아 이 말은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항상 달고 살아. 항상 호흡이 여기서 알아지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호흡이는 항상 코끝에 달려 있어요, 이미. 항상 들어오고 나가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내면이 고요하니까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한데 빠지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알았죠. 이게 기본적으로 내면이 소란스럽고 맨날 뭐 이게 또 절로 갔다 이러니까 호흡이 있는지를 거기에 마음이 갈 여유 자체가 없어지는 거겠네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일상 삶이 도라고 하는 상태인 경우에 대한 표현이 이게 바로 아나빠나 사티경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 삶이 그런지 안 그런지가 중요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로 분명한 이해와 괴를 경되지 않은 헤터로시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쉬운 수행경이 대념치경이라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사념처 이걸 계속 수행 기반이라는데 이건 굉장히 좀 이론적이에요. 이론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사념치경, 대념치경 어떻게 돼요? 제일 처음에 호흡부터 나오죠. 호흡이 길면 길죠, 짧으면 짧은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다 조각조각 떼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신수신법 사념이 자, 여기는 이제 호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부정권 이야기하고, 뭐, 이쪽에 뭐, 생각 이야기하고, 뭐, 느낌 이야기하고. 근데 따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다 한꺼번에, 알아지는 거예요. 저, 어떻게 보면은, 호흡은 호흡이고, 느낌은 느낌인가요? 우리가 경험이라고 하는 상태는, 호흡과 느낌, 호흡과 생각, 이것들이, 거기서 사진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막, 동시에 알아지고, 한꺼번에 알아지고, 이렇지. 이건 몸은 몸만으로 그 다음에 느낌은 느낌만으로 이렇게 분리돼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경험 상태는, 인식 상태는. 그래서 대념치경은, 사념치경은 굉장히 이론적이고, 교학적인 거고, 실수행경은 바로 아나빠나 사티경인 거예요. 그래서 윗바사나의 어떻게 보면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초기, 그쪽, 미얀마, 사실 원조가, 원래 스리랑카가 원조였고, 그 다음에 이제 태국이 원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미얀마로 왔는데, 사실은 이 스리랑카는 다시 인도로부터 내려온 이슬람에 의해서 침략당해가지고, 거기도 거의 불교가 사라지고, 사실 태국이, 어떻게 보면 그쪽 불교의 중심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그것이 미얀마로 또 넘어갔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쪽 이제 초기 불교의 수행을 주로 이빠사나라고 이름하는데 이것은 전부 다 아나빠나 사티경이라고 하는 이 호흡 수행경 이게 다 기본적으로 전부 그거예요. 거기 태국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수행의 전통이 전부 다 호흡 중심이에요. 호흡 중심. 그리고 미얀마를 가면은 이제 세우민, 마시, 파오, 술룬 다 있는데 술룬 사야도하고 둘이서 이제 한번 대화를 했는데 술룬 사야 그러니까 아니 미얀마도 기본적으로 전부 다 호흡 수행경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점입니다. 사실은 가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바로 전부 호흡 수행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좀 그 사야도가 정말 맞다. 어디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는 중에 마씨는 이제 좀 너무 이 원조긴 한데 최근 미얀마 그쪽 태국 남방 불교의 이 중심이기는 한데 거기서 마씨가 중심이었는데 조금 좀 너무 형식적인 측면이 있고 요게 세우민에 와서 좀 자유로워졌는데 세우민 사야도가 내나 마하시 사야도의 제자인데 제일 처음에는 그것도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호흡 중심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호흡이 알아지는 상태였다가 또 다른 데 갔다가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지금 지도하고 있는 아신 떼자네 사유도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호흡 중심으로 호흡에서 갔다가 다시 호흡으로 이랬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지고 지금은 그냥 사념수 수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알아지는 그대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마음 보는 수행이라고 심령처 중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떼자네 사유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위에 세우민 사유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밀히 이야기하면 사념처 수행이지 심령처 수행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오히려 했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마음 보는 수행이다 하는 이 순간 그거는 실제 도라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마음만 보려고 한다고? 아니, 그럼 마음만 보려고 하는 그런 게 도대체 뭔데? 바로 착각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은 거기에 또 노력이 들어가요. 사념처를 나누기 위해서 대념처경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마 사념처라고 나눈 것은 후대에 와서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하면서 나눴을 거예요. 부처님은 이렇게 경험되고 이렇게 이런 경험에 대해서 그냥 말씀하신 거지 이걸 사념처다라고 신수신법이라고 따로 나눈 게 아니에요. 뒤에 가서 그것을 그 부처님 말씀을 기록하고 정리하면서 그때 나눈 거지. 아나파나사티경도 그래요. 16가지인가 이렇게 16가지로 이야기해요. 요걸 갖다가 요즘 사람들이 자꾸 이걸 해석하면서 신수신법이라고 또 사념처를 나눠가지고 자꾸 설명을 해요. 아니, 수행이란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나누는 이 순간 바로 나라고 하는 관념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부처님 그냥 경험에 대해서 야, 호흡과 함께 야, 이렇게 알아질 때도 있고 이렇게 알아질 때도 있고 이렇게 알아질 때도 있고 이렇더라라는 말씀을 하신 거지. 요렇게 알아야 되고 요렇게 알아야 되고 요 첫 단계는 이렇게 알고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념처경도 사념처를 따로따로 떼서 수행한다? 이러는 순간 이건 바로 나라는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이 실수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나파나사티는 나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걸 나눠! 요 부분은 대념처경의 신에 해당되는 부분을 자꾸 나눠서 하려고 그래. 전혀. 대념처경의 그것은 그렇게 따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도 알아주고 저렇게 해도 알아준다라고 하는 그냥 그런 예시일 뿐이고 아나파나사티도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가 알아는 거 중요하지 않아. 단지 호흡과 함께 알아준다라고 하는 그래서 호흡이 알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면은 되게 우리가 어떤 관념에 어떤 생각에 어떤 대상으로 빠져있는 몸이 있는 이런 것이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 뿐 어떤 상태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경험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처님의 중도를 팔정도를 실제 일상 삶에서 경험되는 상태로 말씀하신 것이 이게 바로 아나파나사티경이에요. 그러면 아나파나사티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그렇게 경험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되어지고 그럼으로써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삶이 되는 이 과정을 수행이다라고 이름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일상에서 바로 요런 경험이 있는 요렇게 경험되는 또는 어떤 빠졌다가 또 그렇게 빠졌었구나 또는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노력으로서 착각 속이었구나라는 자각이 되는 순간 자 요렇게 바로 경험되게 될 거예요. 경험 누구나 그렇게 경험되게 될 거예요. 바로 요런 경험이 요렇게 되는 경험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되고 해서 깨달음이 일어나고 그런 해탈로 표현되는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름에서 그냥 수행이라 하는 것을 부르는 거예요. 이걸 수행이라 하지 노력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것은 또 관념 수행일 뿐인 실제로 온전한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평상시에 그러시면 돼요. 작년 3월 달인가요? 18년 3월 달에 이제 저도 참나주의자에 빠졌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유튜브에서 어떤 얘기를 듣다가 이제 그 분이 이렇게 어떤 생각이 있고 생각과 생각 사이에 어떤 틈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생각을 안 하는 그 상태의 그 빈 공간에 그게 그 또렷또렷한 의식이라는 게 있네. 그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그 상태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게 이게 제대로 이게 뭐 깨달음의 상태 아니면 뭐 그런 상태구나. 그래서 거기에 있으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그 점점 괴로워지고 막 힘들어지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안 될 때는 막 짜증이 막 나고요. 그래. 예, 그렇다가 이제 거사님 말씀 듣고 뵙고 하면서 그런 데서 조금 벗어나는 약간 계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저 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간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뭐냐 하면은 보임과 보임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는 요 사이에 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틈에 자각이 되면은 이제 보임은 보임이고 생각은 생각으로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 그 다음에 그 틈이 있으니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 어떤 요런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 요게 수행이다라고 얘기하고 수행력이 좋아질수록 요 틈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되고 그렇게 된다. 그리고 수행력이 좋아지면 이 틈이 점점 더 길게 느껴진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엉터리네. 이건 완전히 바로 수행의 이치를 관념적으로 해석한 것인 거예요. 그 틈은 없어요. 그 틈은 인식될 수 있는 틈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삼매의 상태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 틈이 분명히 인식되고 이 틈이 굉장히 점점 더 크게 느껴져서 요거와 요거 사이에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요렇게 들린다고 해서 요렇게 생각하거나 요렇게 화를 내거나 요렇게 욕심이 빠지게 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요 틈의 인식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래요. 순 엉터리 중에 엉터리. 반응을 결정할 자유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에는 틈이 있고 그러니까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 반응에 대한 자유가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엉터리 중에 엉터리인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수행에 대해서 점점 관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얘기는 이 스티븐 코비 박사라고 성공한 사람들과 습관을 우리나라에 그렇게 번역했지만은 자, 그걸 한 미국의 스티븐 코비 박사가 바로 그 자극과 반응 사이의 틈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저 유대인이 누구더라? 어떤 유대인의 어떤 이 심리학자인가 누군가가 나치에 잡혀가지고 수용소에 유대인 자기 경험 거기에서 그러니까 매일 끌려가서 죽죠. 그러니까 자기도 언제 끌려가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생각의 공포 속에 사는데 바로 그 보임과 이 생각과 그 다음에 생각에 대한 반응과의 사이에 틈이 있더라. 그래서 그 틈을 발견해서 그 반응에 자유로울 수 있다면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런 괴로움에 빠질 수 있지 않다라고 발견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다행히 벌써 안 죽고 나와가지고. 근데 그건 뭐냐? 전부 다 관념적인 일종의 처세술이고 관념적인 이렇게 살면 괴롭지 않겠대라고 하는 하나의 가설적인 이론이에요. 그 그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바로 그러한 관념 속에 빠짐인 거예요. 자, 우리의 경험은 틈이 경험될 수가 없어. 그런 상태를 상정하고 그런 상태가 되려고 막 엄청 애쓰고. 그래요. 현실을 막 그렇게 더 씌우고요. 또 해석하고. 그래요. 그런 거지. 사실은 틈이라는 것은 수행력에 따라서 이 틈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래서 다음에 일어나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엉터리 중에 엉터리인 거예요. 이건 순전히 완전히 관념 수행이고 관념적인 거예요. 이러니 수행이 좀 그럴 수 있겠구나. 어떤 반응이 와도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함으로 해서 괴롭지 않게 될 수 있겠구나. 맞아. 이거 전부 다 관념 노릇인 거예요. 생각 노릇인 거예요. 아니면 참나의 상태를 상정하고 나는 빈 스크린의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왜냐면 똑같이 관념이니까. 관념 수행이니까. 항상 관념은 그렇게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경험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 요즘 이 자극과 반응은 뇌파라든가 이런 거 얼마나 조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틈이. 그 다음에 우리 경험적으로도 없어요. 그건 반드시 어떤 생각에 빠져있는 관념 상태가 아니면은, 관념 상태는 어떤 순간에 어떤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에 빠져있는 거죠. 이미 다른 것을 지나가고 없어. 요럴 때, 그래서 우리는 상에 머뭅니다. 주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럴 때만. 그래서 그것은 이 수행, 다른 수행이 아니고, 수디님 말씀 맞다나. 그렇게 하려고 해봐요. 엄청 노력해야 되고, 짜증이 어떨 때 되면은, 정말, 좋다라고 그래요. 특히 가정생활에다가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적용해보고, 이야, 이거 좋다라 제일 처음에는 그래요. 조금 있으면 막 피곤해가지고, 필요해가지고, 안 돼. 그럼 자식들한테도 맨날, 자극과 반응 사이 그 틈을 발견해서, 그렇게 하고 살라고 맨날 강요를 해. 제일 처음에는 자녀들도, 아빠 괜찮더라. 학교 가서 괜찮더라. 그래. 조금 있으면, 삶이 피곤해져. 이제 이게 더 피곤해? 이게 더 피곤해?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안 되면 제의식이 느껴지고 자책심이 느껴지고 이런 거예요. 나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래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전부 틈이라는 것은 전부 사실이 아니라 관념이에요.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그런 틈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찰나생찰남이라고 표현해요. 찰나라는 시간 단위가 아니라 무시간에 대한 시간적인 표현이 찰나예요. 그렇게 경험이란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걸 갖다 틈을 발견한다? 발견하는 나라는 관념이 있으니 상에 머금이 있게 되고, 노력이라고 믿게 되고, 온통 그냥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들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틈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이 자기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관념적인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 박사가 이야기가 똑같아요. 뭐라고 그래요? 뭔가 자극이 들어오면 뭐라고 그래요? think. 들어오면 stop and think and do 이래요. 이게 스티븐 코비 박사의 처세술의 그거예요. 뭔가 자극이 들어와요. 그럼 일단 스탑! 멈추라 이거예요. 관계 틈을 가지라 이거예요. 틈을 가지라. 그 다음에 think, 생각을 해라. 그 다음에 이러고 저러고 do 하라. 그러니까 자극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하지 말고, 무조건 하기는 뭐 내가 했나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제일 처음에는요, 너무 좋은 거다 해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Stop and think and do. 라고 달달 외우고 다니요. 그래가지고 이걸 회사 직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맨날 교육시키고, 집에 가정에 가서 자녀들하고 부부 간에 맨날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러면, 스탑! 상대방이 이야기해. 또 스탑하라. 스탑! 서로 가정도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사니까 있을 거네. 아주 유명한 공식이에요. 뭔가 보이거나, 뭔가 들리거나, 뭔가 알아지면, 스탑! 거기서 멈춰. 스탑! 스탑! 그리고 생각을 해. 그리고 생각을 하고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 라고. 그 당시에 저도요, 참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노력하는 타입이 아니어서, 별로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막 가정에 적용하고, 가정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고 그래요.
그거 90년대 초반 얘기 아닌가요? 20년. 그리고 제가 스티븐 코비 박사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면, 이행체인가? 첫 번째가 두 번째 제가, 그 당시에 8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거금을 주고, 그 당시에 80만원이면, 어지간한 월급쟁이들 한 달 월급이었어요. 주고 제가 가서 받고, 그 다음에 퍼실리테이트라고 또 2차가 저기 있어요. 퍼실리테이트, 이제 그것을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그 퍼실리테이트는 내가 1차인가? 강사 자격증 그것까지 다 있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뭐 다들 종교 집단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네. 그런데 아마 지금쯤은 아마 다 똑같아졌을 거예요. 아마. 그럼 너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러면 결과는 다르게. 그래. 그래서 그 텀 이거는 관념 속에서나 있는 거지. 실제 작용의 실제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즉, 관념의 어떤 관념, 그렇게 되려고 하는 관념 속에 빠짐이고, 그 관념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나라고 하는 착각에 빠짐. 그런 것입니다. 이미 작용은 벌써 이렇게 그때 작용돼버리고 지나가버린 일인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훌륭하려고 하는 그런 삶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틈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자극에 대한 반응을 선택한다. 그로부터 자유가 내 선택, 내 자유의지의 선택, 이거야말로 엉터리 중에 엉터리인 거예요. 이런 삶 자체가 피곤을 유발하고 힘든 삶이 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까지도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되어서 가요. 그래서 텀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항상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행에서 인과 동시라 그래요. 인과 동시에 작용한다고 그러지. 뭔가 일어나기 있으면 결과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자체가 엉터리인 거예요. 한꺼번에 일어나는데 이 텀이 어떻게 발견돼? 왜 수행에서 동시라고 그래? 같이 일어난다는 건데, 텀이 있다는 말은, 그렇다고 한다면 인과 동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 관념적인 거고, 삶을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인 거예요. 그거는 그냥 세상의 처세술과 다르지 않아. 그냥 관념 속에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중생들의 처세술일 뿐이에요. 실제 사실이 아닌 그냥 이론적인, 그냥 상상에 기반한 이론, 그냥 그렇습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관념 노릇에서, 야, 여러분 괴롭지 않게 될 텐데, 여러분 잘못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이런 거예요. 그래요. 자, 그래서, 실제 일상 삶에서는, 아나파나사티라고 하는, 거기서 호흡과 함께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 점검, 이것도 일어나는 점검, 하려고 하는 점검이 아니라 그 점검의 삶이면은 그게 이제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는 그런 길이고 삶인 거예요. 그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달고 사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달림이 알아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항상 끊임없이 알아져야 된다. 이런 것도 관념 속인 거예요. 호흡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이라는 말은 생각 속에나 있지 실제 경험 속에는 없어요. 실제 경험 속에는 요 순간 요것밖에 없는데 항상이라는 말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어진다느니 항상 한다느니 이런 것은 전부 생각 속 일이고 이런 것들이 수행을 망치는, 수행이 안 되게 하는 관념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한다, 이어진다, 영원하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관념 속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말들인 거예요. 수행에서는 전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완전하다, 이런 말들.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뭔가를 상정하고 그게 맞추려고 하는 삶이 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진짜 리얼리티를 오도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인 거예요. 그래요. 수행은 오로지 리얼리티 그 자체예요. 근데 이 리얼리티는 실체, 항상 한다는 이런 리얼리티가 아니라 경험되는 사실, 경험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경험 사실의
사실 경험의 삶,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나파나 사티는 다른 말로 하면, 알아지는 그대로, 경험되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같은 경험 상태에 대한, 뭐, 아나파나 사티라고 표현되든, 뭐, 대념체라고 표현되든, 팔정도라고 표현되든, 또는 뭐, 중도라고 표현되든, 또는 선이다라고, 가령 뭐, 육조 해남 스님의 그런 무심, 무념, 무상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든, 다 똑같은 경험 상태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표현인데, 자, 전부 다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한다? 이런 말들은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항상 하고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고 뭐와 개합해야 되고 이런 순간 바로 이런 경험 상태와 다른 경험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럼 착각 속에 어떤 관념 상태 속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해양 스님의 무념, 무상, 무심이나 부처님의 중도나 팔정도나 아나빠나 사띠라고 하는 상태나 대념처 할 때 대념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나, 그러니까 사띠, 대념이라고 하는 이런 사띠 상태나 다 똑같은 경험 상태에 대한 다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어때요? 호흡이 지금 함께 알아지는 상태예요? 네, 말씀이 들리면서 이해가 되면서도 호흡은 계속 느껴지는 좋아요. 자, 그러시면 돼요. 사실은 다 그런 일상적인 그런 경험 상태가 되도록 뭐 맨날 대화하고 뭐 문답하고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문답이 있을 때는 그때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경험 기반으로 뭔가 이해 안 되는 점 의문이 있으면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호흡과 함께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냥 일상적인 그런 삶인지 아닌지 확인되는 삶,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달리 뭐 더 없어요. 다른 질문 있어요? 아무튼 뭐 다른 거 있어요? 그 호흡이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알아진다는 측면에서. 그렇죠. 그러면 바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촉감, 혹은 배가 불렀다 꺼졌다 하는 어떤 신체적인 느낌. 네. 그러면은 그런 어떤 촉감적인 느낌 외에 다른 보이고 들리고 맛보여지고 하는 것들하고 사실은 차별이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 다른 것들보다 호흡이 더 유용하다, 혹은 호흡과 함께 다른 것들이 같이 알아진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 호흡이 항상 아무튼 그게 왜 더 좋은 건지, 그러니까 호흡이 알아지지 않고 다른 것들이 알아지는 거와 호흡과 함께 다른 것들이 알아지는 거와 그 차이점이 뭔지. 예, 그래요. 사실은 이 대념처경이 굳이 호흡과 함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우리가 경험되는 것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제 어떤 뭐 호흡하고 이렇게 그런 어떤 몸 느낌들, 그다음에 이제 또 그냥 뭐 느낌들, 또 뭐 생각들, 또 이렇게 이야기해서 평면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런데 왜 대념처경을 실수행경이라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띠에 대한 이론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수행경은 오히려 아나빠나 사티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왜 굳이 요 대념이라고 해서 대념, 마하사티라고 해서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일반적인 경험을 얘기하고, 여기는 아나빠나 사티라고 해서 아나빠나 들숨 날숨 호흡과 함께 하는 사티라고 이렇게 했을까? 기본적으로 둘 다 어떻게 보면은 경험되는 경험에 대해서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나빠나 사티 경도 16기절로 되어 있어요. 호흡과 함께 뭐가 알아지고, 호흡과 함께 뭐가 알아지고, 뭐가 호흡과 함께 알아지고, 16개 되어 있는데, 이 16개를 다시 4개씩 나눠가지고, 대념적행의 사념처럼 신수신법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해석하는 그런 이론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응? 다르지 않은데, 왜 아나빠나 사티를 실수행경이라고 그러고, 아나빠나 들숨날숨과 함께라고 하는 이것에 더, 뭐라고 그럴까, 좀 초점을 더 두는가? 예.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뭔가가 들림이라는 경험은 사실은 대부분 어떻게 돼요? 이 중생들이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들림이라는 경험은 바로 항상 저쪽이 관심이 대상이 돼요. 외부 세계. 네. 그러니까, 개소리, 또는 누가 말하는 소리, 누가 욕하는 소리라고 항상 저쪽에서 일어나는 저것에 관심이 그렇게 가버려요. 대부분은 그런 상태예요. 근데 호흡은 그 사람들 또한 누가라고 할 게 없어. 할 수가 없어. 호흡은 누가도 없고, 어디도 없고, 왜도 없어. 대부분 우리가 알아지는 보이는 거든 들리는 거든, 이런 생각이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어때요? 생각도 생각의 내용이 있으면 내용에는 뭐예요? 누가, 언제, 무엇을, 왜, 어떻게 하는 것이 동시에 내용적으로 구성이 돼요. 들리는 소리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것이 동시에 같이 작용돼버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는 경험은 여기서 다 일어나는 건데, 호흡과 똑같이 여기서 일어나는 건데,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은 그런 관념에 빠지는 상태가 돼버려. 들림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여기가 아니라, 들림의 내용에 대해서 누가 한 소리고, 왜 하는 소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고, 무엇을 이야기하는지가 동시에 이렇게 내용적으로 구성돼버려요. 그쪽으로 관심이 돼요. 그래서 요 경험되는 그대로가 되질 않아. 대부분이. 근데 호흡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있는 사람도 호흡을 갖다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냥 호흡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알아지는 그대로야. 이제 가령 오히려 호흡을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들은 수행자들이야. 오히려 호흡을 가지고 호흡 상태가 다시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이것을 가지고 다시 관념적이 돼가지고는 호흡이 긴 상태가 된다든가 깊은 상태가 된다든가 없는 상태가 된다든가, 이것은 수행자들만 그래 이야기를 해. 중생들은 이야기하지 않아. 중생들은요 그냥 호흡만 알아지는 상태가 돼도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이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붙을 여지가 별로 없어. 이거는 오히려 수행을 이야기하니까 수행에 대한 관념을 가졌어. 수행자가 괜히 숨을 가지고 길어야 된다는 둥, 깊어야 된다는 둥, 없는 게 좋다는 둥, 호흡이 끊어진 상태라는 둥 쌓는 것이, 이거는 오히려 이 수행 관련해서 잘못된 결례가 생긴 사람이야. 중생들은 어때요? 동네 사람들도 만약에 호흡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면요, 그 사람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흥분되지도 않을 거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아무도 가령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서 그냥 별로 신경 안 쓸 뿐. 근데 가령 이치를 모르는 수행자들도 대부분 다른 것이 알아지는 그대로죠. 생각도, 들림도, 보임도 알아지는 그대로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잘 안 돼요. 자꾸 똑같이 워낙 맨날 동네 사람은 당연히
소리가 들리면은 이거 무슨 소리지? 누가 낸 소리지? 나를 욕하는 소리야? 칭찬하는 소리야? 그래서 어떡하라고?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일도 마찬가지야. 저게 왜 저러지? 뭐가 보이지? 응? 왜 찡그린 얼굴이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 전부 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호흡은 그렇게 될 여지가 거의 없죠. 호흡을 갖다가, 호흡에 대해서, 당연히 호흡은 또 밖에서 일어난다는 생각도 없죠. 그러니까 밖으로 관심이 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런 다른 보이고 들리고 이런 느껴지고 하는 것들은 이것들이 생각에 빠지게 하는 가능성이 크다. 그래요. 그런데 호흡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수행이라는 거를 어떤 감각을 선택해서 생각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엔 들리는 거든 보이는 거든 호흡과 같이 생각에 빠지지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표현보다 어쨌든 그것들이 역시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오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이 호흡을 통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 다른 감각들까지 그렇게 호흡과 똑같이 생각에 빠지지 않는 그런 효과?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감각은 다른 감각으로 가면은 또 생각에 빠지고 호흡으로 오면은 생각이 안 빠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런 선택적 수행이 되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선택적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가령 밖에, 가령 아까 같이 어떤 들리는 소리의 내용에 관심을 갖는, 관심이 쏠린 상태가 아니면은, 그냥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런 상태가 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죠. 호흡과 함께 알아지는 것은, 밖에 저구와 호흡과 함께 알아지기는 어려워요. 그럼 그냥 들림과 같이 알아져요. 자, 안팎이 동시에 알아진다는 것은 어려워요. 항상 우리는 이 보이는 내용, 들리는 내용은 이렇게 빠짐처럼 알아져서 요것만 알아지는 상태 같아요. 그러니까 호흡과 함께 알아지기는 그건 그렇게 되질 않아요. 호흡과 함께 알아진다면은 저게 또 빠짐이 나지 않고 오히려 그냥 그런 것이 그냥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냥 이런 상태가 돼. 그래서 호흡을 어떤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앵커와 같다. 즉, 배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닷이라고 그러나, 닷과 같은 역할, 앵커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밖으로 뛰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빠지면서 호흡이 알아질 수가 없고, 호흡에 알아지는 상태에서 내용에 빠짐이 일어나기 수가 없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호흡과 함께 알아지면 당연히 내용은 알아지기는 해도 내용에 빠진 상태가 아니라 그냥 그것이 알아지고 사라지고 한다는 이런 그냥 경험 상태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호흡과 함께라는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중요하다고 해서 함께 알려고 노력하라 이런 말은 아니. 거기서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요 빠짐이 없는 상태면 그냥 함께 알아진다는 것이 그냥 알아져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이라고 또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데 관심이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함께라고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작용은 함께 작용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생각이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에 내용에 빠지지 않는 한은 함께라는 이미 함께라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라고 하는 말이 어떤 관심이 났을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이게 알아지지 않는 것 같은 인식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생각이 안 일어났을 뿐이야. 그렇지 함께가 아닌 게 아니야. 그때도 실제로 모든 것이 호흡 관계가 나지 않아요? 호흡 계속해서 이랬죠? 자, 그러면 이거 있다고 해서 이거 있을 때는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이러고 이것도 일어나고 느낌도 일어나고 사라지죠?
그래서 항상 함께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관심이 일어나지 않는 한, 특정한 소리, 갑자기 뒤에서 빵! 하는 소리가 일어나지 않는 한, 함께, 당연히 일어나든, 그 빵! 하는 소리가 일어나든 안 하든 함께 작용하고 있는 거고, 인식도 기본적으로는 함께 되고 있는데, 빵! 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는 그 순간만 호흡이 알아지지 않고 그것만 알아지는 것 같은 상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함께 작용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함께 알아지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은 항상 같이 작용되고 있어요. 단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한 생각이 인식되는 것이 뿐인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어떤 생각에 빠져있지 않은 중도 상태면 호흡은 자연스럽게 알아진다. 중도 상태에서는 호흡이 알아지면서도 말도 이해가 가고 보이는 것도 다 보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네요. 네. 자, 이해가 가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이해는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하는 거니까 네. 일어날 조건 되면 일어날 거고 굳이 조건이 안 된다. 일어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 그래요. 근데 보통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알아진다는 거하고 내용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하고 그 구분이 되게 섬세한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뭇잎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이렇게 보는데 나뭇잎이 흔들리는 게 알아지는데 이렇게 막 빛깔이 막 이렇게 있고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빠진 건지 안 빠진 건지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죠? 네, 그거 힘들죠. 빠지는지 안 빠지. 자,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 상태라고 하면 빠지는 상태고, 그냥 일어나가지고 이런 것은 그냥 무심히 스쳐 지나간다든가, 그냥 그런 상태죠. 이러면 빠지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게 그냥 무심한데, 순간적으로 뭔가 꼼딱 그런 것이 들어오는 순간, 관심이 일어나죠? 그 순간이 갑자기 개미가 그래요. 그래서 그 순간은 관심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알아지고 그대로 다시 또 이렇게 펼쳐지고 이러면은 전부 다 빠짐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집중이 그냥 됐다가 다시 또 그렇죠. 집중이라고 하는 집중이라는 것도 정신 작용의 이름이에요. 어떤 정신작용이 작용했을 때의 상태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것도 찰나면라는 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갔다가 다시 이래져요. 그런데 이게 스스로 경험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말로선 참 그런 거예요. 자, 항상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느낌, 내가 뭔가를 본다는 느낌, 내가 뭔가를 어떻게 이런 느낌이면 항상 빠져 있는 상태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알아서 부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계속 저기 써 있는 그 응모서 머무는 마음이 되는 머문다는 상태가 되거나 내가 뭔가 한다는 이런 느낌의 상태는 빠짐의 상태고, 그렇지 않은 상태는 그냥 무심히 그냥 계속 흐르고 계속 막 이러고 있는, 이렇게 있다가 저렇게 됐다가 계속 그러고 있는. 그러면서도 상황은 파악이 되는 거죠. 당연하죠. 아니, 상황 파악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일어나. 응?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는 그냥 깨어나는 하여튼 그것은 스스로 감이 잡히게 돼요. 스스로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말로 설명해가지고 그렇게 되려고 그렇게 구분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사실은 빠진 거의 상태인 거예요. 응? 그래요. 미심적인 게 있으면 더 이야기해버려요. 평소에 호흡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일어난 호흡에 대한 어떤 그게 알아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관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관심은 둔다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아씨, 요즘 와서 왜, 우버 새끼가 맨날, 호흡 쐈지? 또 갑자기, 라는 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아예 관심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됐든, 거기에 대해서 뭔가, 호흡에 대한 생각이 나든, 호흡에 대해서 뭔가, 인식이 일어나야, 비로소, 관심을 갖는다, 안 갖는다 말이 나오지, 그 전에, 가만히 있다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안 가지고, 사실 이건 사실이 아니,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관심이 일어날 때, 관심이 일어나면 점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건데, 그 순간 또 내가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또 착각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관심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이란 말은 사실이 아니, 경험 사실이 아니. 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그런 말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도의 상태에 있을 때는 그 사람한테는 그런 말을 듣지 않아도 그냥 알아져요. 그래요. 문득 알아줄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뭐라 그럴까? 숲속에서 조용히 혼자 있을 때는 호흡이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아질 때가 있어요. 가령 그런 거 없더라도 일반 누구든 수행이라는 그런 것이 없어도, 가령 보이는 데 대해서, 들리는 데 대해서 이런 것이 무성하지 않게 되는 어떤 그런 이 상황적인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스스로의 호흡이 분명히 알았지. 스스로의 가슴 뛰이나 스스로 이게 분명히 느껴질 때가 있어요. 몰라도. 근데 도의 상태가 되면 호흡이 자연스럽게 알아진다 라고 한다면 이미 호흡이 알아지기 전에 도의 상태란 얘긴데. 아니, 그거는 조금 더 혼동이에요. 도가 되면이 아니라, 도라는 상태는, 그러한 상태를 도라 이름한다는 거죠. 도가 되면이 아니라, 그러한 상태를 도라 이름하는 거죠. 도라 이름하는 상태는 그렇다는 얘기지. 도가 되면 그렇다. 이거는 말이 그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맞는 말이 아니죠. 그러한 상태를 도라 이름하는 거고, 도라고 하는 상태는 그러하다라는 거지. 도가 되면 그렇다. 이것은 맞는 말은 아니죠. 맞는 표현은 아니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원인과 결과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근데 그전에는 유튜브에는 호흡에 대한 말씀은 제가 많이 안 들어서 그런지 처음 듣는 초창기에는 하셨었어요. 2012년도 10월 달부터 그때는 호흡을 많이 이야기했죠. 호흡. 이제 제일 처음에 뭐예요? 호흡이 알아지는지로부터, 호흡이 인식되는지로부터, 그래서 호흡에 대한 관심을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 보면은 점점 호흡과 함께 알아지게 될 거다. 제일 처음에는 잘 알아지지 않는데요. 이런 사람도 많은 거예요. 알아지지 않는데요. 호흡도 알아지지 않는데요. 뭐 다른 것도 알아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호흡이 안 알아지냐? 어떻게 지금 호흡이 안 알아지세요? 라고 물으면은 관심이 일어나죠. 그럼 제일 처음에는 그것도 안 알아지는데 한번 그러면 좋아. 일부러 한번 세봐라. 해봐라. 자, 호흡의 느낌은 알아지면 그러는 거다. 라고 해서 그러면 호흡이 알아지게 될 거다. 그럼 호흡이 알아지면은 호흡이 알아지는 상태에서 점점 이제 그러니까 기에 있을 때마다 호흡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호흡에 대한 우보가 보이면 호흡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호흡이 알아지죠. 그러면 점점 이제 호흡과 함께 이제 보임, 들림이 알아지게 되어져 가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때는 그 쪽을 중심으로 했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 최근 몇 년 동안은 그 이런 이제 그거는 이제 기본이다라고 해서 그동안 안 했는데 다시 어떻게 보면은 온통 그냥 이런 그냥 알아지는 것이 관념화되어진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다. 다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중간부터 들어가지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번 지중생 때는 다시 아나파나 사티 이 경의에서 표현되는 그런 경험 상태가 어떤 것인가? 자, 그렇게 표현되는 중도는 어떤 것인가? 이걸 같이 한번 경험해보자. 이것을 그래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어제 거예요. 오늘 코스가 이제 거기에 좀 그래, 집중하시고 그래. 그래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가령 다시 또 관념화됐다. 계속해서 관념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관념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가장 기본은 뭐냐? 바로 아나파나 사티라고 표현되는 그 중도에 대한 그 표현, 그 말씀, 그것이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한번 자순이든 와순이든 경험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걸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다시 이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을 통해서 실제로 중도라고 하는 경험 상태는 어떤 것인지 알아지는 그대로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하는 이 경험 상태는 어떤 것인지를 경험케 하는 이게 집중수행의 당분간 중심이 될 거예요.